그런 합병증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23년차 구강외과 전문의 신창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강암면외과 임플란트를 할 때 구강암면외과 구강외과 전문의한테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어떤 영역은 뭐 사랑니, 과잉치 뭐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악암면부의 감염의 처치, 그리고 양성, 종양. 물론 이제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과대학에서 임플란트 배우지 않습니다. 네, 치과대학에서 임플란트 배우지 않고 졸업하고 나서 세미나에서 배워요. 세미나. 거의 치과 의사들의 한 거의 90% 이상은 다 세미나에서 배우고, 수련 과정 중에 임플란트를 배우는 과는 보철과, 치주과, 구강외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철과는 머리, 치아 보철만 올리는 거고, 치주과하고 구강외과가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수련 과정 중에 이거를 몇 년 동안 배운 사람과 이제 세미나에서, 물론 이제 세미나에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런 분들, 근데 그 3년 그 배웠던 거랑은 좀 차이가 좀 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잘하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치주과하고 구강외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약간 구강외과는 조금 더 험한 케이스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강암으로 이제 뭐 턱을 잘라냈는데 거기다 이제 뭐 이런 데 다리 뼈 잘라서 여기다 이식하고 거기다 이제 임플란트 심고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막 그 개원가에서 막 정말 임플란트 했는데 정말 막 좀 안 좋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의뢰돼서 오면 이제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이제 보통 구강외과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케이스 위주로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치주과보다는. 치주과는 이제 물론 수술 잘 하시고 하지만 이제 조금은 더 이렇게 범위가 구강외과보다 조금은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치주과는 자체적으로 잇몸이 안 좋으면 뽑고 임플란트하고 뭐 이렇게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자분들을 보는 게 더 많은 거고, 구강외과는 아무래도 이제 개원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의뢰돼서 이제 막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난 케이스를 많이 확률적으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구강외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악동 누공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치주과를 수련받았으면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 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구강외과를 수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염이라든지, 왜냐면 상악동 누공이면 결국 감염 관리도 해야 되고 상악동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악동 수술할 때 이비인후과에서 잘 쓰지 않는 수술 방법인 칼두엘룩 뭐 이런 수술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종양이, 상악동 쪽에 종양이라든지 낭종이 있으면 그런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악동을 다 열어서 보고, 악교중 수술할 땐 잘라서 보기도 하고 뭐 하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큰 수술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더 합병증이라든지 좀 험한 경우에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플란트를 하실 때 물론 꼭 반드시 구강외과 수련받은 사람한테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이후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련받지 않아도 임플란트 잘 하신 분들 많고, 실제로 그런 합병증까지도 잘 처리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험하고 봤던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뭐 그 90% 정도는 거의 세미나에서 배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거의 구강외과 수련받은 분들의 수준, 막 그런 합병증을 다 그냥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다 치면은, 구강외과 수련받은 사람 중에서는 그런 합병증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80~90%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치주과 수련받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강외과는 정말 치과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죠. 왜냐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얼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룬 과이기 때문에.
근데 개원가와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의 차이는 전신 마취를 하냐 안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항상 뭐 궁금한 거는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